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니 51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518일 차.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28페이지. 학습 의욕이 좋아지는 묵상법. 청소년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성적이 나쁜 요인이 단순히 지능 지수에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의 힘을 빌리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줄 알았잖아요. 공부에 머리가 나쁜 줄 알고 야 나는 머리 나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게 글자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일지를 하나 일지를 공지문 떠도요. 또 저쪽에 상주에 계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공지를 막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장님 공부 잘했었지? 옛날에 그때 공부 잘했대요. 글씨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림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게 더 좋지.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대신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거 아니면은 내가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면 되는데 읽는 거 자체가 들어가서 하는 걸 싫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아 나는 공부 못한다. 지능지수가 안 좋다. 이제 공부 못한다라는 거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도 엄마가 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적용시키고 우리 또 아이들도 또 뭐 그다음 2세한테 적용을 시키고 그쵸. 여기 또 아기 가진 또 세대기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를 알고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을 빌리면 비교적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 자체가 우리가 천재잖아요. 영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너는 이거 못해, 저거 못해. 막 그래서 못한다라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엄마에 의해서 우리가 다 조작돼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기가 있는데 어, 엄마가 노란색 좋아하네라는 어떤 반응이 있을 때 그래서 노란색 좋아하는 애로 만들 뻔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본인이 좋아하는 색을 나중에 뭐 선택하고 뭐 아 이게 좋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노란 거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 엄마의 어떤 그거에서 근데 그거 이제 공부하니까 벗어났지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떻게 해요? 막 이제 글씨를 쓰는데도 누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글씨는 벌써 이미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글씨를 쓰는데 삐뚤빼뚤 써도 야 진짜 예술적으로 정말 잘 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조심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야. 말조심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어떻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아빠, 그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어머 너 글씨를 야 글씨가 진짜 너 글씨 진짜 못 쓴다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그때부터 야 너 동생은 잘 쓰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쓰냐 막 이런 거 비교하고 그래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비교 대상이 되면서 아 나는 못하는 아이로 쑥 들어가서 이제 또 그것만 또 기억을 해요. 딴 거 잘하는 건 또 얘기를 해줘도 기억을 안 하고요. 왜 전에 뿌려놓은 업 때문에 그걸 또 잡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좋은 일도 많고 또 뭐 어떤 뭐 엄마가 아직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공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을 때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내가 200 이하의 에너지가 어둡고 두려움이 깔려 있고 욕망일 땐 저항감이 있을 때는 부정적으로 안 좋은 거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암만 안 좋은 게 많아도 그중에 좋은 거 뭔가 나한테 긍정적인 거 밝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강의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거는 아예 상정도 그러니까 상정도 하지 마라 그래 딱 끊어버려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체도 200 이하의 부정성이 있어요.
이거 벗어나는데 그냥 진짜 엄청난 생이 이걸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또 여기 부정성이 또 들어와.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부정성을 더 강화를 시키고 또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벗어나는데 시간이 그만큼 더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부정적인 거는 빨리 내가 아 이게 부정적인 게 처음에 좋아요. 내가 부정적인가 똑같은 색이라서 그렇잖아요. 똑같은 색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서 아 이게 부정적이구나라는 거를 알고 스탑하고 내가 아 또 자꾸 긍정적이고 내가 다른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자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내 생각이 자꾸 변화가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글씨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게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저 6살 때 유치원 갔을 때 엄마 창간 부모님 창간 수업 때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진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의자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참관을 하고 계신데 나갔다 화장실 쉬는 시간에 나갔다 들어오면 나비야 노래를 틀어줘요. 그러면 나비야 나비야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다가 자기 자리에 탁 앉는단 말이에요. 저는 엄마가 와서 정말 열심히 나비야를 추면서 막 있잖아요. 돌다가 탁 앉았단 말이에요.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엄마가 모든 그런 거야. 그냥 막 열심히 막 춤을 추고 그래가 돌다가 딱 앉았는데 엄마가 그러고 집에 들어간대. 야, 너는 연하는 잘 추는데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니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뻣뻣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춤도 잘 추고 싶은데 뻣뻣하다는 그 말 때문에 경직이 돼요. 뭐 음악이 나오면 그냥 경직이 돼서 안 춰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미국 갈 때마다 플래시몹 춤췄잖아요. 그럼 추고 싶은데 못 추는 거예요. 뻣뻣해진다는 그것 때문에 경직이 돼서.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생 자꾸 이렇게 경직이 되고 뻣뻣한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 중요하죠. 엄마가 엄청 중요하죠. 아빠는 공부를 안 하면 모르겠고 일단 공부하는 내가 내 에너지가 달라지고 아 잠재의식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아이한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고, 내 믿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됐었던 적이 있는 거예요. 네, 뻣뻣한 거, 춤하면 뻣뻣한 게 떠올라서 경직되는 거. 그렇죠? 머피 박사가 잘 아는 고등학생도 성적이 나쁘고 기억력이 나빠서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는 그 학생에게 잠재의식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잠재의식에 심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이 활용하기 가장 좋은 때가 뭐예요? 생각이 없을 때, 취침 전과 잠에서 깨어난 후에 하도록 시켰습니다. 제일 생각이 없을 때 이제 잠재의식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나는 못해.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글씨를 쓰는데 이렇게 거꾸로 썼다 하죠. 거꾸로. 이렇게 이자도 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똑바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썼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데. 근데 글씨 못 쓴다고 뭐 있잖아 이상하게 썼다고 모른다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썼는 게 기억을 지금도 해요. 똑똑한 거죠. 그런데다 썼는 걸 거꾸로 쓴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바로 볼 수 있게. 왜 유리창에다가 쓰면은 거꾸로 보이는 것처럼 쓴 거예요. 그럼 아주 머리가 똑똑한 거거든요. 창의적인 거고. 근데 뭐 엉뚱한 짓을 해 엄마가 관심을 주니까 이걸 아주 틀리게 쓴 것도 아니고 뒤집어서 보면 쓸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창의적이고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야? 못한다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못한다만 쥐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제 여기서 풀려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릴 때 이제 뭐 얘 왜 이렇게 써? 그리고 잘 모르면 얘가 창의적이구나. 이거 보면은 막 이렇게 좀 더 관찰하고 부모 입장에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은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과거에 어떤 쇼크가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걸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로부터 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잠재의식에 심은 긍정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잠재의식이 기억의 창고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나 선생님에게 들은 것은 모두 외워두겠습니다. 나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무한한 지성은 필기시험이건 구두시험이건 어떤 시험에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모두 나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는 모든 선생님과 같은 반 친구에게도 사랑과 선의를 베풉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글귀 이거를 바꿔서 또 우리 나에게 적용시켜서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각성하지 않으면 그냥 순간 부정적인 생각만 막 들어온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것만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난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서 동의가 되는 것도 난 거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게 이 의식 수업이고 더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려고 또 빠른 시기 안에 하는 게 수업하는 게 시크릿 수업이고 다음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되죠. 가야죠. 코로나로 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조건 간다고 세팅을 해놔야 돼요. 바뀌어야 돼. 이거 잠재의식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뭐가 되겠어? 안 하죠, 그러면은.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계속 하면서 내가 바뀌면 요번에 이제 어떤 아드님이 오셨는데 엄마가 많이 조금 바뀐 걸 아들이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셨다 그러던데 맞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드님이 처음으로 왔는데 엄마가 그동안 여기 공부하면서 그래도 뭔가는 에너지장이 자꾸 자꾸 바뀌니까 아들이 이제 같이 엄마가 바뀌니까 그 바뀐 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참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으면 안 되죠. 저것도 내가 가서 듣기는 하는데 이게 맞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애를 데리고 와서 애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자기 두려움. 내 두려움 때문에 좋은 곳에 좋은 에너지장 안에 에너지 본체가 몸이 아니라 요번에 계속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본체가 이 물질인 게 아니라 의식 에너지라는 거 의식인 것만 자꾸 알아라라고 하는데 요새 그 강의 듣고 나서 딱 눈 뜨자마자 나는 의식이지 그리고 한번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의식이지 참 하면서 내 의식이 안 일어나려고 하나 빨딱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자꾸 각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몸은 내가 시켜서 마음에서 시켜서 내 의식 상태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문화생활 하는데 취미로 듣는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교양 과목인 줄 알아. 교양 과목인 줄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고 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감정에 대한 어떤 그런 조절이 안 돼서 큰 아이한테 제 감정 표현을 되게 제일 많이 했었던 부분. 불안할 때 표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얘도 감정에 대한 게 조금 조절이 조금 안 되게 막 할 때가 막 있단 말이에요. 어제 오늘 식당 갔는데 제가 감정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게 있어요. 전단지가. 그래서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세요를 여쭤봤거든요. 감정, 억압, 회피, 표출, 그렇죠? 이해,
존중, 배려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해당돼서 이랬더니 회피와 표출 중간을 저는 여기 중간인데요. 표출하는구나 그랬더니 표출해야죠. 내가 편해야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야죠. 그러면 주변에 상처를 받죠. 나는 좋아요. 표출해버리면. 갖고 있질 않으니까. 근데 표출하면 나는 좋은데 주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게 파편을 맞고 상처를 또 받게 되잖아요. 조만간에 이제 옷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젊더라고요. 34살 젊은 총각인데 자영업 식당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좋은 느낌이 있던데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큰아이한테도 그런 감정 조절, 감정을 내가 이렇게 표출했던 거에 대한 게 따라서 하죠, 아이가. 근데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저는 제가 자꾸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냥 그런 환경에 그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자꾸 바뀌려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나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고. 엄마, 지금 듣고 있는 엄마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파가 20살 이전은 엄마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니라 원리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 협박으로 봐요. 근데 협박이 아니라 원리기 때문에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표출하면 아이가 그 기전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게 그거거든요. 너는 표출하지 마, 억압하지 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그 에너지장에서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라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 에너지장에서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따라할래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익숙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뀌어야 20살 넘었어요, 저희 아들. 제일 어린 아이가 24이에요. 이제 내년에 5대네. 얘가 제 말을 제일 안 듣죠. 제가 안 키웠더니 저 여자가 날 버렸네 이래가지고 안 들어요. 근데 항상 관심을 갖고 사랑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좋아지면 다 품을 수 있다는 거. 아이들도. 그쵸. 그래서 내가 좋아지는 게 첫 번째 우선이라는 거라서 여기 아이들 엄마 계시면 정말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근데 그 옆에 파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모가 좋아지니까 조카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죠. 주변에 좋은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는. 내가 바뀌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다. 이게 공간 협박이 아닌 그냥 원리입니다. 원리. 그쵸? 이게 엄마가 바뀌었다고 느껴서 아드님이 따라오신 분 나오셨네요. 그래서 엄마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주변에서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쵸? 그래서 계속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표.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그쵸? 내가 어떤 존재. 될 것인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중간에 부정적인 게 튀어나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참 좋은 기도인데 이걸 나에게 바꾸어서 되뇌이는 거죠. 각성하고 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도가 잠재의식에 침투해서 그의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나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향상되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전 과목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뭔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기억해내곤 합니다. 잊고 있는 동안 그 기억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에 가 있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든 잊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하는 마음으로 떠올리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잠재의식을 믿는 마음이 커지면 기억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잠재의식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어서 드러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있는 무한지성은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돕는다. 무엇이든지 나타난다라고 먼저 나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것을 시크릿 할 때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상상하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엔 잘 하셨죠? 얘기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안 하고 잘 주무셨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안 돼. 이게 의식이 안 되면 자꾸 시크릿 하려고 그러는데 자버리는 거예요. 무한지성은 무한지성이 안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될 때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점점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더 와닿는 부분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와닿지 않을 때는 뭐야? 부정적인 나의 어떤 신념 체계에 내 생각이 가려질 때, 두려움이 많을 때 그게 덜 이 잠재의식을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잠재의식 자체는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된다라는 거. 그냥 믿으면 된다. 자꾸 이제 믿는 걸 해야죠. 왜 내가 안 믿었을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야 그거 못한다. 야 글씨도 못 쓴다. 야 너는 왜 이렇게 뻣뻣하니? 뭐 어쩌니? 막 이런 거가 뭔가 경직되는 그 느낌이 춤출 때만 경직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뭘 할 때마다 경직됨을 이제 계속 느끼는 거죠. 그게 아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뻣뻣한 것도 좀 벗어나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잠재의식을 이용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기억의 보물창고야 잠재되어 있다는 거. 그냥 완전히 무한한 그 능력이 다 잠재되어 있는데 이걸 1도 안 쓰고 간다잖아요. 우리가 1도 안 쓰고 간대. 이 잠재의식. 그냥 1도 안 쓰고 뭘 써요? 신념대로 살다가는 거야. 신념대로. 신념이 있는지도 몰라. 3살 이전에 쇼크가 딱 왔는데 그 신념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 신념의 제일 근원은 다 뭐예요?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난 그런 적 없는데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인지 찾아서 계속 재맥락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버려질까 봐. 거기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가지고 뭔가 사건이 생기는 거에 거기에 세팅돼서 계속 내가 모든 것들을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를 버릴까 봐 투사하고 내가 또 버림당할까 봐 투사하고 내 생각을 그게 이제 포장을 하죠. 나 버릴까 봐 투사하는 게 아니라 관심 갖고 주의를 끌어내려고 막 포장을 했던 것들이 여러 형태의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의식에 진짜 무한한 능력이 있는 무한한 지성이 그쵸? 나를 안내해 주듯이 무한한 지성으로 잠재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걸 써야 되는데 그 가려진 벽돌 치우는 게 신념을 찾아서 발표하는 건데 신념을 여기 오면 처음엔 좋아요. 점점 알면 알수록 좀 듣기 싫어져요. 왜? 뭔가 과거에 나의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 비밀이 들켜질까 봐 밝혀질까 봐 점점 듣기 싫어져. 그 에고는 가짜 나 있잖아요. 가짜 나는 들키기 싫어해요. 근데 들키고 안 들키고가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을 정말 찾잖아요. 뭐 전들 뭐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뺨 맞은 거 그냥 100여 명 앞에서 뺨 맞은 거 또 기억하고 싶겠냐고요. 아빠 술 먹을 때 막 불안해하고 뭐 하는 게 뭐 그건들 뭐 알고 또 싶겠냐고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막 의부증에 힘들어하고 막 자살까지 시도했었던 그 상황을 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또 그 약을 사서 먹었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제가요. 근데 그거를 말하고 싶냐고요. 말 안 하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왜? 또 기억하기 싫어요. 그때 그 상황을, 그 느낌을 기억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억하기 싫어서 내가 그냥 기억하기 싫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대로 갖고 있더라라는 거죠. 남편한테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냥 분노가 그냥 뭐 내가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노는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왜 그랬는지 자꾸 얘기할수록 이게 있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또 기억하기 싫은 게 아니라 기억을 했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사라지더라는 거죠. 점점 이게 응집되어 있던 그랬던 게 이게 점점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풀어 헤쳐지면서 에너지가 편안해지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80알을 먹었다고 수면제를. 그렇잖아요. 맛있게 잘 먹었는데 말이야. 그거를 미세척을 해서 다 꺼집어내가지고 말이야. 그랬다니까요. 그게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자꾸 하니까 편안해져가지고 제가 좋아지니까 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의식적인 건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얘기할 때 내 얘기를 들어주고 당겨오는 힘이 생겼어 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 믿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찾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 땡겨올 사람이 많아. 이 의식 공부 들을 사람이 정말 많아. 그런 믿음도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신감이. 그렇잖아요. 어제도 예쁜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내 얘기를 어디까지 알더라 그랬더니 시크릿에서 2번 얘기했을 때 그것만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얘기할 시간이 어제 짧아가지고 짧게 얘기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오늘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우리 아가씨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뭔가 모르게 과거에 찾기 숨기고 싶은 건데 막 그걸 드러내야 될 때 이제 처음에 어머 호기심에 너무 재밌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싹 숨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감춰놔야 돼. 숨어버려. 숨는다고 해결이 다 되는 것 같으면 다 숨어버리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두려움에 세상이 다 두려운 거예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게.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도 믿고 지 사람도 믿고 진짜 막 아이고 환장하겠네. 나중에 미워하다가 제가 뒷꼬리 땡겨가지고 넘어가겠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더니 다 그게 뭐예요? 어릴 때 3살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게 아, 이걸 찾으면 두려운 걸 감춰둔 거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다음 생까지도. 그럼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더 씌워져서 더 크게 또 두려움에 대한 더 큰 걸 경험하려고 가는 거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가끔씩 싫을 때가 있을 때 그래 또 다음에 또 태어나서 뭔가 다시 공부할 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해가지고 막 하면 진도는 조금 빠르겠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또 하기 또 싫은 거예요. 지금부터 임계점을 더 계속 있잖아. 막 더 올려놔야지. 그래서 저는 그래 공부하자 계속 한답니다. 좋아지니까 과거의 기억을 찾는 건 그냥 놔둬서 더 크게 만들지 말고 곪은 거 그냥 놔두면 계속 곪어서 더 크게 곪잖아요. 사라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보는 순간 해체가 된다. 그렇죠? 모르실 땐 질문하고 그 과거의 사건을 찾으면 발표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완전히 그냥 장에서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걸 찾았을 때 구체적으로 정말 확 좋아지는 그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보면 해결이 돼서 더 에너지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부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한 부자가 됩시다. 네,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음성어 해제시켜 주시면